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 한 열흘 전부터 시작된 이 민주당의 의혹 제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 못하고 있는 의야당 지도부인데요. 이제는 약간 일부 후퇴하면서도 총구를 다시 이른바 군 주요 직위에 충암고 출신이 있다. 이 충암파 모임으로 겨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해서 부대 현황, 간담회를 갖고 방첩사의 충암고 출신 3명과 식사를 했어요.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잖아요. 방첩사령부를 방문해요. 이거를 보고받지 못했다면 방첩사령관은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상민 장관이 충암고고 방첩사령관이 충암고고 거기에 또 충암고 중령과 대령 1명 불러갖고 버젓이 식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겠습니까? 군심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방첩사에 행안부 장관이 가는데 장관이 모르고 있습니까? 계엄 논란의 핵심이자 하나회 이후 최초의 군기문란 파벌, 충암파를 척결해야 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올 초 방첩사에서 방첩사령관 등 충암고 출신 4인 비밀 회동을 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보고가 패싱된 군기 위반 사건입니다. 본격적으로 충암고등학교 출신들을 얘기하는 이제 민주당인데 이현정 의원님. 네. 김민석 최고위원이 오늘 뭐라 그랬냐면 하나 이후에 최초의 군기문란 파벌, 충암파 척결해야 된다. 부승찬 의원, 충암고등학교 출신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이 방첩사를 찾아서 충암고 출신들 식사했는데 군심이 흔들리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출신, 경북고등학교 출신들이 정부에 엄청나게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이면 이미 계엄령이 다 떨어졌겠네요. 지금 충암고 출신들 지금 군에 이야기했지만 400명 중에 딱 4명이지 않습니까? 지금 또 이 이상민 장관이 충암고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계엄령을 논의한다고요? 과연 지금 눈이 얼만데 지금 이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국정원의 간첩 사건에 대한 이제 수사권, 예. 이게 이제 경찰로 사실 넘어가면서 관련된 부처에 대한 이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중앙뿐만 아니라 관련된 분들하고 다 같이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지금 마치 또 새로운 어떤 모임인 것처럼 저렇게 부풀리고 있는 것인데 정말 이제 제발 좀 국민들을 더 예를 들어서 좀 기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김민석 의원도 잘 알 겁니다. 본인도. 왜 자신이 제기하는 문제점이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비난을 사는지 이유를 잘 알 겁니다. 왜냐? 지금 이 몇 명의 중앙고 출신 이 장관들의 이런 분들이 모였다고 해서 이거 뭔가 뭘 할 수 있다? 이 말이 안 되는 적이 지금 현재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예. 그렇게 경기고 출신 많고 경북고 출신 많고 그럴 때도 못했는 그런 것들을 단지 400명 중에 4명이 한다고요? 정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정말 이런 것들은요. 이 학교에 대한 좀 명예도 저는 훼손된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면.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더 이상 억지 주장을 저는 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승찬 의원 변호사서 민주당은 이게 충암파, 일단 이제 민주당이 만든 단어긴 합니다만 군기문란 파벌이고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이거를 왜 장관의 방첩사 방문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보고받은 게 없는 게 말이 되냐 이른바 국방부 장관 패싱 논란 얘기를 했는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예. 특히 아예 날짜까지 특정했어요. 3월 2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청 국수본부장, 방첩사를 공식 찾았는데 이게 바로 충암파 모임, 비밀 모임. 혹시 여기서 파벌들이 계엄을 논의한 거 아니냐. 군도 반응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 이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은 폐지가 됐고요. 예. 지금 이제 대공 조사권까지 수사권이 아니고 이제 조사권까지 폐지하겠다 이런 이제 법안도 발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원래 방첩사라는 게 옛날에 보안사, 기무사 쭉 거쳐오면서 고유 업무가 이제 간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 협의를 위해서. 예. 공식적으로 이제 20여 명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간첩 협의이기 때문에 보고를 굳이 국방부 장관 해야 될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군대
절차는 예. 뭐 저는 공식적으로 이제 방문한 거는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그 명분도 분명하다 봅니다. 예. 제가 보기 그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계엄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보라면 계엄은요 전시, 그다음에 그 사변, 예. 그다음에 이에 준하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전쟁시나 사변이 나야 되는데 지금 평온하잖아요. 여기 어떻게 계엄을 선포합니까? 요건이 안 되잖아요. 예. 요건이. 그리고 이제 그 국회 절차도 있고, 그다음에 현행범 아니면 체포도 안 되는데 마치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하게 현행범 체포할 것처럼 이런 식으로 괴담을 퍼뜨리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는 이게 중단해야 됩니다. 이런 게 괴담 우리 국민이 속지는 않겠지만 저는 왜 퍼뜨리는지 의도는 이해가 돼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사법 불복에서 혼란을 좀 일으키겠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을 시도해보겠다. 이런 게 의도는 알지만 그런 데서 국민이 속겠습니까? 이제 계엄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끝내야 된다 봅니다. 군 얘기는 이렇습니다. 당시 모임은 공식 행사고 충암파 회동설은 거짓말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혹 제기를 했을 때 국방장관 후보자 김영현 후보자 지금은 장관이 됐죠. 김영현 장관 청문회 당시에 왜 한남동 공간에 이 국방부 장관 비롯한 수뇌부가 모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추가적으로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아니고 공간에 이렇게 엄밀하게 모였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군의 지휘체제를 대단히 문란시키는 행위다. 문재인 정부 때도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격려성 회의는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승인했습니다. 후보자도 그 말씀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엄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 국민이 승인하겠느냐? 군이 따르겠느냐? 나도 안 따르겠다고 했으면 그것으로 이제는 이를 마무리 지으셔야지. 문재인 정부 때도 관례적으로 했다고 신원식 장관은 얘기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경호처장과 수방사령관 하신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했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핵심 사령관 3명을 경호처장이 경호처장 공간으로 부를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상훈 비서관님 이 얘기는 3명이 모였다. 한남동 공간에서. 그런데 신원식 실장도 잘못 알고 있고 마치 거짓말했다. 이거 옛날에 안 보였는데 모였다고 했고 그러면 이 모인 게 계엄을 준비하는 거다라는 게 김병주 의원의 주장인 겁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볼 수도 있다 이런 뭐 주장인 것 같은데 일단은 근데 저는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이 이 당시에 이 얘기를 처음 한 게 이제 박선원 의원이었잖아요. 박선원 의원이 이제 김용현 경호처장 그러니까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이 3명을 공간으로 불러들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냐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김용현 후보자가 정확하게 어떤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넘어갔냐면 뭐 이 자리는 거짓 선동하는 자리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넘어갔고 이제 오늘 뭐 어제 오늘이 되어서야 이제 신원식 장관이 나서서 어느 정도 좀 이 모임에 대해서 공식화를 하되 진화를 하는 모양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관례적으로 있었던 자리고 경호처장의 공간으로 이 3사령관들을 불러들이는 게 아주 일반적이고 문제될 게 없는 모임이었다라고 한다면 박선원 의원이 질의했을 때 그 당시에 김용현 후보자가 직접 그 자리에서 거짓 선동하지 마라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것은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던 일이고 과거 정부 때도 있었던 일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면 됐을 일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뭐 계엄도 계엄이지만 일종의 뭐 지금 충암파 라인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이 요직을 차지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충암고 출신인 이 김용현 경호처장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정말 그 모임이 그렇게 떳떳했고 공식적이었고 뭐 국방장관의 승인까지 받았던 그런 모임이었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직접 그 자리에서 밝혔으면 될 일인데 이제 와서 신원식 장관이 이렇게 진화하는 모양새는 그렇게 뭐 납득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선봉 2명 가운데 김민석, 김병주 두 최고위원이 있는데 김민석 의원은 아예 생중계 얘기를 했죠. 김재현 최고위원이 내가 생중계하자, 생중계 토론하자라고 하니까 그 공방이 오늘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 뭐 지금 신원식 안보실장 누구와도 저는 공개 토론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재현 씨하고 저하고
저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저하고 토론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5.18 막말하는 사람하고 제가 왜 앉아요? 거기에 뭘 알아요? 그건 뭐 거기가 나설 일은 아니고. 네. 예. 김민석 의원이 5.18을 거론하니까 제가 도대체 스스로가 주장했던 계엄 관련 토론과 5.18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재현 최고위원이 나설 일은 아니라는 건 장 변호사님. 그 김민석 의원은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 뭐 신원식 실장 정도는 돼야 자기와 급이 어느 정도 맞아서 생중계 토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글쎄요, 저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뭐 체급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지금 계엄령과 관련된 부분을 민주당이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이 이 의혹들을 제기하는 이유 자체가 예방하고 이런 일이 절대 실현되지 않게 막겠다는 그런 뚜렷한 목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으로서는 본인이 관련된 토론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토론의 대상자는 계엄 의혹에 대해서 알고 있을 만한, 그러니까 국가 안보라든지 국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보가 있는 분들과 한번 토론해보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체급이다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고, 따라서 뭐 대통령이나 뭐 대통령실에 책임 있는 인사, 뭐 안보실장이라든지 또는 여당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과는 얼마든지 생중계로 토론을 해볼 용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만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계엄령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고 나름의 근거가 있고 제보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는 그런 취지가 크다고 합니다. 특히나 한동훈 대표가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게 있다면 좀 알려달라 뭐 이런 취지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뭐 토론을 하면 정부도 알려주겠다 뭐 이렇게 김민석 최고가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정말 생중계 토론이 성사된다면 뭐 김민석 최고위원이 갖고 있는 근거나 제보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또 공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반드시 공개해야죠. 지금 뭐 사실 나라를 뒤흔들 만한 계엄을 현직 대통령 혹은 윤석열 정권이 준비하고 있다면 그건 반드시 의혹 제기한 당사자가 근거를 내놓긴 해야 됩니다. 토론을 만약에 한다면. 입을 연 현역 군인들이 있습니다. 계엄설에 대해서. 군은 개인 특정 집단을 위한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고 했고 군인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다 멈춰달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이 의혹, 계엄설에 대해서 성토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